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불편해하는 일이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명확해지겠죠? 오늘은 사람의 속마음을 쉽게 파악하고 행동하는 마음 읽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말보다는 표정과 말투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대화 중 상대가 갑자기 눈을 피한다면 그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멀쩡해 보여도 눈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말을 하면서 입술을 깨문다면 그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으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말끝이 흐려지며 그냥 라고 한다면 그건 자신이 말한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적극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 보세요. 상대가 웃으면서 그냥 괜찮아라고 한다면 그 미소는 어쩌면 진짜 웃음이 아닐 겁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눈이 웃지 않고 있다면 그건 괜찮다는 말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화 중 한숨을 쉰다면 그건 답답함이나 피로 또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뭔가 힘들어 보여. 무슨 일이야? 따뜻한 질문 한마디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다면 그건 당신의 말을 깊이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턱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똑바로 세운다면 그건 방어적이거나 지배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을 조절하세요. 대화 중 상대가 손을 문지르거나 물건을 자꾸 만지작거린다면 그건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차분한 톤으로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빨라진다면 그건 긴장하거나 흥분해서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상대의 말 속의 숨은 뜻에 집중하세요. 상대가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건 방어적이거나 불편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팔짱을 푸는 순간 대화가 더 편안해질 겁니다. 이럴 땐 먼저 자신이 몸을 열어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유도하세요.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을 바라본다면 이건 당신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솔직한 대화로 연결해 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참 좋네요. 한마디를 잊지 마세요. 상대가 테이블 위에 손을 두드리거나 발을 떨고 있다면 그건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대화 속도를 조절해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대화 중 웃음소리가 크고 길다면 그건 진심으로 즐거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짧고 억지스러운 웃음이라면 그건 어색함이나 감추고 싶은 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행동의 거울이다. 상대가 불편한 몸짓을 보인다면 그 행동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울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사람의 마음은 어렵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마음 읽기 비법은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어쩌면 내가 잘 못한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제가 도와드리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같이 부드럽게 접근하면 마음이 더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 이럴 때는 아이의 입장에서 다가가 보세요. 너도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이거 하고 나면 조금 더 쉬어도 되겠다. 공감을 담은 말 한마디가 행동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께 요즘엔 이게 대세예요. 그거 말고 이걸 사세요. 라고 말했는데 반응이 별로였다면요.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나?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제품이 편리해 보이던데 어머니께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존중이 담긴 표현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친구에게 너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추천했는데 친구가 꺼려하는 표정을 지었다면요. 아마도 그 친구는 왜 나한테 강요하지? 하고 느꼈을 겁니다. 이럴 땐 너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추천하는 거야.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주장했다가 상사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면 그건 상사가 내가 이걸 몰랐다고 생각하나? 하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상사님 의견과 함께 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가족끼리 그건 아니지. 이게 더 낫잖아?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네.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래?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하면 더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율곡 2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는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해받고 사랑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노력이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표면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데나 괜찮아라고 말할 때 정말 아무데나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선택하기를 부담스러워서 책임을 떠넘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 영희 씨가 친구에게 그냥 아무 데나 가자. 라고 했는데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너가 정해.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아무 데나 괜찮아? 아니면 오늘 기분에 딱 맞는 곳으로 가고 싶어? 상대가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둡다면 그건 오히려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 아래에는 필요한 게 있지만 말하기 힘들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땐 정말 필요 없는 거야? 혹시라도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같이 따뜻한 접근을 해보세요. 상대가 그냥 힘들어라고 말하며 자세한 설명을 피할 때 그 말의 표면 아래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정 씨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곤한 일이 많았구나.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가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낼 기회를 줘보세요. 가족끼리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정말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부담감일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을 혼자 하겠다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지만 몸짓과 말투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면 혼자 하려니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상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뜻을 헤아릴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면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한 진심을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표면적인 말과 행동 너머의 신호를 읽어보세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인정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별거 아니야라고 넘길 때가 있죠. 그 순간 상대는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진 씨는 동료와 업무 회의를 마친 후 힘없이 앉아있는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영진 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물으니 동료는 별일 아니에요 라며 대화를 피하려 했죠. 그 순간 영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나 봐요. 그런 날도 있죠. 그 말에 동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먼저 인정받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가족끼리도 감정을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시험에서 실수를 하고는 나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랬을까? 라며 자책할 때 부모가 그건 별일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가볍게 넘긴다면 그 순간 딸은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난 알아. 감정을 인정받는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른 동료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에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죠.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멋져요. 라고 응답하면 상대방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실수 뒤에 숨겨진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친구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별로 티도 안 나더라. 라며 서운함을 표할 때 그래도 네가 애썼다는 거 난 충분히 느꼈어. 라고 인정해준다면 그 친구는 더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그 감정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진정한 배려의 시작이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작은 표현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말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 보인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내가 정말 대단해. 그 말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내 마음 읽어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곤 합니다. 바로 내 마음을 읽는 것이죠.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읽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영희 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속이 상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 영희 씨 자신이 일이 잘 안 풀려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감정을 깨닫고 나니 친구의 말이 얄밉기보다는 그저 농담이었을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정리하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뚝뚝하게 말을 던질 때 왜 저렇게 까칠하지? 하고 바로 불쾌함을 느끼기 전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일이 많아서 예민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상사의 말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이런 순간은 많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하고 화를 내기 전에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피곤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더 크게 느끼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아이들의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가 불안하면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날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왔지? 그 답을 찾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의 잔잔한 물결이 혼란스러워져 타인의 마음도 흐리게 만든다.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결국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읽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읽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사랑받고 이해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과 온기를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게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